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빛의 굴절하면서 정말 중요한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 배운 것 중에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빛의 역진성이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처음에 빛을 1번 매질에서 2번 매질로 입사시켰을 때 입사각의 I, 굴절각의 R이라고 한다면 다시 2번 매질에서 1번 매질로 입사시킬 거예요. 그때 굴절각과 똑같은 각으로 입사시키게 되면은 굴절될 때는 나올 때 입사각하고 똑같다는 거. 이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합시다. 왜냐하면은 전반사 풀 때 정말 많이 활용할 겁니다. 알겠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 기억해야 될 게 샌드위치 토핑 제거. 이름이 귀엽죠? 이거는 뭐냐면 매질이 두 개가 아니라 한 서너 개 이상일 때 특정 어떤 두 개의 매질에 대한 물리량을 비교할 때 중간에 끼인 건 빼라 이거죠. 빼도 충분히 답이 계산이 나온다는 거. 그 엄청난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는 반드시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오늘 전반사 할 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다. 그래서 이제 굴절에 대해서 배웠고 굴절에 대한 물리량도 배웠고 우리는 간섭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전반사를 배울 거예요. 이 전반사는 굴절에 이어서 준킬러 포인트, 준킬러 문제로 많이 등장합니다. 즉 완전 어려운 3점짜리 킬링 문제 한 20번, 19번 이런 문제보다도 한 14에서 한 16, 17 그 사이에 있는 한 3점짜리 정도 되는데 그냥 그래도 변별을 주기 위해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 전반사에서 나올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형태를 다 다룰 겁니다. 12문제도 다 다루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원리는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문제만 제대로 이해하고 완벽하게 이해한다면은 어떤 전반사가 나와도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전반사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문제에서 어떻게 녹여 나오는지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은 전반사만 따로 물어보는 경우는 드물어요. 전반사만 따로 물어보는 경우는 드물고 매질에서 굴절과 그 다음에 전반사 이 두 개를 묶어서 같이 물어봅니다. 즉 우리 앞에서 배웠던 굴절 있죠. 매질이 한 개, 두 개, 두 개, 세 개 있을 때 선지, 기역, 니은은 매질 A에서 B, B에서 C로 갈 때 그 A에서 B라든지 B에서 C라든지 각각의 매질에서의 물리량을 물어봐요. 맞죠? 그래서 굴절에 대해서 나올 때는 이에서의 물리량들 예를 들면은 굴절률이라든지 속도라든지 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나머지 한 개의 선지에서 전반사를 물어봅니다. 뭐라 물어보냐면은 저 점에서 전반사가 가능하냐 또는 불가능하냐, 전반사의 가능성의 여부를 물어보겠죠. 전반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그래서 전반사 문제는 따로 나오는 경우 거의 드물고 어떤 굴절 문제에서 섞여서 한 개의 선지 내지는 두 개의 선지에서 전반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굴절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역진성과 샌드위치 토핑 제거는 반드시 같이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전반사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전반사는 언제 일어나냐면은 빛의 입사각 세타가 입사각이 뭐보다 커야지 일어날까요? 네, 임계각 세타 C보다 커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리 반드시 기억하고 임계각보다 커야지 전반사가 일어난다. 모든 빛이 다 반사해버린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진행해 나갈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한 가지 점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반사가 가능하냐 여부를 물어보는데, 가능성의 여부를 물어보는, 또는 전반사가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조건을 보면은 조건을 잘 파악해야 돼요. 어떤 조건들이 있을 수 있냐, 이거 기억합시다. 어떤 조건들이 있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이런 거 있었어요. 미지수라든지 또는 특수각이 아닌 각, 특수각이 아닌 각이 주어지거나 예를 들면 85도, 89도 애매한 각들 있죠. 70도 계산이 불가능한 거, 이런 특수각이 아닌 각이 주어지거나 또는 미지수 그냥 세타 또는 세타 C 이런 식으로 미지수만 주어지거나 대소 비교만 가능한 형태일 때 전반사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봅시다. 한번 우리 사인 80 알 수 있습니까?
공학용 계산기를 써야지 알 수 있지. 사인 80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계산 못해요. 그렇죠? 그럼 그런 거는 실제로 문제에서 계산해라 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계산해서 부등식 써가지고 이래저래 한 다음에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너무 수학처럼 돼버리니까 그것보다 우리는 좀 더 획기적인 뭔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지수가 많이 주어지거나 특수각이 아닌 각이 주어지거나 또는 대소 비교할 때는 일단은 계산은 없이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풀 거냐면은 위에서 배웠던 빛의 역진성 반드시 활용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 토핑 제거. 이거는 물론 매질이 3개 이상이겠죠. 이것들을 활용해서 대소 비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요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해서 임계각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지네 하면 전반사가 일어나겠구나. 이걸 이렇게 했더니 임계각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네. 그럼 안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는 수치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특수각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수치가 주어지거나 특정한 어떤 매질에 특수각이 주어지거나 또는 굴절률 같은 거 굴절률이 주어지거나 특수각이 주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좀 냄새를 맡아야 돼요. 무슨 냄새를 맡아야 되냐면 계산을 해야 되긴 하겠구나. 근데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간단한 스넬의 법칙이겠죠. 이런 스넬의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한 계산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계산을 통해서 입사각과 임계각이죠. 임계각을 비교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전반사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실제로 수치가 주어지는 경우도 전반사 문제에서는 반드시 뭘 또 쓸 수 있어야 되냐면은 빛의 역진성 그리고 샌드위치 요 둘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은 미지수가 주어져 있고 특수계 아닌 각이라든지 대소 비교만 가능할 때는 계산이 불가능해. 그쵸? 그때는 그냥 역진성이라든지 샌드위치 토핑 제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소 비교만 해서 대부분 구합니다. 근데 실제로 숫자들이 주어질 경우에는 진짜 계산해서 구하면 돼요. 계산해서 구하는데 그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하다 보면은 빛의 역진성을 활용할 수도 있고 샌드위치 토핑 제거를 하는 방법을 또 활용할 수 있겠죠. 얘는 또 마찬가지로 매질이 3개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요것들만 여러분 잘 기억해주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 없을 텐데 오늘 물론 문제 풀면서 요것들을 한 개씩 적용해 보겠습니다. 따라올 수 있겠죠 여러분?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잘 이해해 봅시다. 자, 그리고 하나의 팁을 주자면 우리가 매질에서 1번 매질에서 또는 2번 매질을 진행할 때 빛이 꺾이잖아요. 그쵸? 그 꺾이는 경로를 대강 보면은 굴절이 누가 더 크니 대강 판단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물론 스넬의 법칙을 써가지고 굴절률이 커졌네? 그럼 입사각이 작아져야지 계산을 통해도 알 수 있겠지만 대강 어떻게 꺾었는지 보면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거를 한번 잠깐만 우리 직관적으로 알아보는 방법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간단한 팁입니다.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첫 번째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있다 칩시다. 두 가지 현재 상황이 있는데 빛이 이렇게 I로 입사해가지고 이렇게 R로 굴절했습니다. 여기가 A 매질, 여기에 B 매질. 자, A 매질에서 입사가 좀 작은데 어쨌든 입사각 I는 똑같아요. 입사각 I로 입사시켰는데 굴절각이 R로 튀어나오는데 뭐 R1이라고 R2로 할까요? C를 합시다. RB, RC를 합시다. 그럼 이때 조건 이거예요. RC가 RB보다 크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보다는 두 번째 상황이 덜 굴절된 거겠죠. 아무리 딱 보니까 뭐냐면 A보다는 일단은 B가 굴절률이 큰 것 같아. 왜냐면 법선반을 꺾였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A보다는 C가 법선반 굴절광선이 법선 쪽 꺾였기 때문에 C가 밀도가 더 크겠죠. 굴절률이 더 크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쨌든 BC가 A보다는 굴절률이 큰데 요 BC 둘 중에 누가 더 굴절률이 큰지를 우리는 스넬의 법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많이 꺾일수록 굴절각이 작아가지고 또는 이 원래 들어오는 광선과 이 굴절되어 나가는 광선이 많이 꺾일수록 많이 굴절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굴절률 차이가 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A보다 BC가 둘 다 커. 둘 다 큰데 굴절률 차이가 더 커지려면은 굴절률이 더 커져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A, BC 중에서 A에서 C로 가는 것보다는 A에서 B로 가는 게 더 많이 꺾였네. 그럼 A하고 C하고 굴절률 차이보다는 A하고 B 사이 굴절률 차이가 크겠죠. 그러면은 B의 굴절률이 C보다 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눈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되게 많지만은 하나의 예보로 다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게 A랍시다. A로 입사시켰고 굴절각을 R이랍시다. 매지는 B예요. 또 여기서 이제 IB로 입사시킵시다. 매질이 B입니다. C 겹치니까 C. 매질이 C고 여기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굴절했어요. 근데 굴절각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밑에 있는 매질 B는 동일한데 위에서 입사시켜준 매질이 어떻게 됐다? A에서 C로 바뀐 상황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R은 똑같아요. R은 똑같은데 조건이 IB, B에서 IC죠. C에서 입사시킨 입사각이 IA, A에서 입사시킨 입사각보다 크다고 합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B 일단은 굴절률 제껴두고 A하고 C 중에 누가 더 굴절률이 크냐, 누가 더 작냐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일단은 먼저 봐야 될 게 광선이 경계면적으로 꺾였네. 그러면은 AC가 B보다 큰 건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은 B는 굴절률이 작아가지고 이렇게 구조광선이 경계면을 꺾였다는 거. 그럼 AC 중에 누가 더 큰지를 판단해야 되겠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때 볼 수 있는 게 많이 꺾일수록 굴절률 차이가 크다고 했죠? 적게 꺾일수록 굴절률 차이가 작다고 했습니다. 그럼 IC가 IA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더 크다는 소리는, 얘가 더 작다는 소리는 얘가 더 많이 꺾였죠. 얘가 더 많이 꺾였다는 것은 굴절률 차이가 A와 B 사이가 C와 B 사이보다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는 거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A의 굴절률이 C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커야 되냐?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작은 거는 일정한데 큰 게 더 커져야지 굴절률 차이가 커지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이거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스네를 법칙으로. 요 상황의 스네를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은 NA sin IA는 어떻게 된다? NB sin R. 자, 요 상황의 스네를 법칙은 어떻게 된다? NC sin IC는 NB sin R. 그럼 NB sin R, NB sin R 똑같은 상태에서 요걸 비교해야 되겠죠. 요거 두 개 비교하는데 IC가 더 크다? 그럼 C가 굴절률이 작다는 거겠죠. 이거 두 개 비교하는데 IA가 더 작네? A의 굴절률이 더 크다는 거겠죠. 이렇게 스넬의 법칙을 적용해서 비교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딱 직관적으로 봐가지고 더 많이 꺾였네, 굴절률 차이가 크네, 그럼 작은 거는 더 작아지겠고 큰 거는 더 커지겠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다시 점검하자면 전반사는 미지수가 주어지거나, 즉 세타, 세타 C 이런 거 계산 안 되는 거 주어지거나, 특수각이 아닌 각이 주어질 때, 그리고 대소 비교만 가능하게 주어질 때는 빛의 역진성을 잘 활용하자. 그리고 샌드위치 토핑 제거, 매질 3개 이상일 때 요걸 잘 써주고 이용해서 입사각과 임계각의 대소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 굴절률이라든지 특수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계산을 해서 입사각과 임계각을 비교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빛의 역진성과 샌드위치는 잘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겠죠? 자, 그림가는 1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단색광 P를 매질 A에서 매질 C로 입사각 세타 A로 어떻게 된다? 입사시켰을 때 굴절각 H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오타가 있네요. 여기 굴절각 세타죠? 세타. 굴절각 세타로 굴절하여 진행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P를 매질 B에서 세타로 세타 B로 입사시켰을 때 굴절각 세타로 굴절하여 진행한다는 것이다. 자, 세타보다는 세타 A, 세타 B가 더 작대요. 그러면은 굴절각이 둘 다 큰 상황이죠. 이 광선이 경계면적으로 꺾였죠. 그럼 매질 C가 굴절률이 제일 작구나. 일단은 매질 C가 굴절률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의 굴절률과
B의 굴절이 존재하겠구나. 그럼 우리는 A와 B를 이제부터 비교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별거 없죠? 그럼 딱 보자 한번. 여기서 A와 B를 비교할 때 보니까 A의 입사각이 B의 입사각보다 더 크다고 했네요. 그럼 얘가 더 크면 클수록 덜 꺾인 거고,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이 꺾인 거죠. 더 많이 꺾였다는 것은 이 둘의 굴절률 차이가 크다는 거겠죠. 이 둘의 굴절률 차이가 크다는 것은 이 둘의 C보다 B가 많이 크다. 여기서는 좀 작다는 것은 C보다 A가 조금 크다. 따라서 굴절률은 B가 A보다 크겠구나. 이래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따라서 굴절률 차이 비교했네. 그럼 속도 파장 그냥 나옵니다. VB, VA, VC, 람다 B, 람다 A, 람다 C. 정반대. 할 수 있겠죠? 이렇게만 이해해주면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럼 봅시다. 옳은 곳을 고르라. 자, VA는 VC보다 작냐? 작죠? 오케이. 기억 맞다. 니은. 람다 A는 람다 B보다 작냐? No. 람다 A는 람다 B보다 크죠? 땡. 자, 매질의 경계면에서 임계각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큽니까? 자, 임계각은 전반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딱 그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거다. 그쵸? 자, 임계각은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작아지죠. 그럼 여기서 B하고 C하고 굴절률이 더 크죠. 그러면은 B하고 C가 A하고 C 사이 임계각보다 더 작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더 크다는 말이 맞는 말이겠죠. 따라서 답은 기억 찍으시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거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2번 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클래딩이 바깥 싸고 있는 거죠. 코어를 감싸고 있는 광섬유에서 레이저빛이 전반사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전반사하여 진행하는, 그럼 이렇게 쭉 반사됐죠. 그리고 세타로 이렇게 입사하네. 그럼 여기 반사돼 되튕겨 나가는 것도 세타겠죠. 반사될 때는 입사된 각과 여기 다시 되튕겨 나오는 반사각이 똑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림 나는 동일한 레이저빛이 광섬유에 사용되는 물질 ABC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그림 봅시다. 법선. 자, 그러면은 A에서 B로 갈 때 굴절 광선이 더 경계면 쪽에 붙죠? C로 갈 때도 경계면 쪽 더 붙죠? 그럼 굴절률은 누가 제일 클까요? A가 제일 크겠네. 그쵸? 따라서 A가 굴절률이 제일 크고, 그 다음 누가 더 크다? B가 제일 크고, 더 크고, 그 다음에 NC. C의 굴절률이 현재 제일 작은 상황인 것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옳은 것을 고르라. 자, 봅시다 한번. 여기서 세타로 입사시키는 전반사가 일어났죠. 그럼 이때 세타는 뭐보다 큰 거죠? 임계각보다 큰 거겠죠. 임계각보다 작아버리면 전반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임계각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 오케이. 땡. 자,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맞죠, 여러분? 니 맞다. 자, 클래딩을 B로 만들었을 때 코어는 C가 아니라 누구로 만들어야 될까요? A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땡. 답은 니은.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거 풀어봤? 생각해보니까 이거 우리 다른 프린트에 풀었나? 어쨌든 느낌이 비슷하네요. 좋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단색광 P가 매질 AB 어디냐? AB의 경계면에 입사각 세타 1으로 입사한 후 B와 C의 경계면에서 입사각 세타로 다시 입사해 전반사 해버린다. 이때 세타 1은 세타 2보다 크답니다. 하하, 너무 재밌다. 세타 1, 세타 2. 그림이 좀 흐려서. 오케이. 이때 옳은 곳을 고르라. 자, 여러분 잘 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할 게 있다. 자, ABC를 딱 그림을 보자마자 ABC의 굴절률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 대소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일단은 A에서 B로 갈 때 이 굴절 광선이 법선 방향으로 꺾여 버렸죠? 맞죠? 이렇게. 따라서 매질 A의 굴절률보다는 매질 B의 굴절률이 크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B에서 C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났죠. 그 말은 B는 누구보다 크다? C보다 클 수밖에 없죠.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가야지 뭐가 되니까? 전반사가 일어나니까. 따라서 NB는 NC보다 크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있다. A와 C는 누가 어떻게 비교할 거냐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잘 봐요. 지금부터 너무 중요한 거 알려줄 텐데, 이때 A와 C를 비교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빛이 가지는 정말 유용하고 멋진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두 가지로 이걸 구해볼 거예요. 빛의 역진성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매질이 3개 이상 나오니까는 샌드위치, 토핑 제거. 요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역진성으로 보자면은 B에서 빛이 이렇게 똑같이 세타 2로 가면 다시 세타 1으로 굴절하겠죠.
이해되죠, 여러분? 세타2로 입사했을 때 전반사 해버렸죠. 하하, 대박이네. 다시 말하면은 B에서 A로 갈 때는 같은 입사각인데 전반사가 안 일어났어. 근데 B에서 C로 갈 때는 같은 입사각 세타2인데 전반사가 일어나 버렸어. 그럼 굴절률은 A보다 C가 더 작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B에서 A, B에서 C, 이렇게 광선의 방향을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바로 나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따라서 B에서 똑같은 입사각으로 B에서 A로 갈 때는 전반사가 안 일어났네. 근데 B에서 C로 갈 때는 전반사가 일어났네. 따라서 NB가 일단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NA가 될 테고 NC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C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사가 일어나 버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샌드위치 토핑 제거로는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우리는 A와 C만 볼 거잖아, 그쵸? 그럼 얘는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냐? A에서 C로 입사시켰더니 전반사가 일어나 버렸네? 이게 없어, 봐봐. 이게 없으면 A에서 C로 가는데 그냥 전반사가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A가 C보다 큰 거겠죠. 오케이. 어차피 NB는 큰 거고 A가 C보다 크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C가 더 작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나 버린 거라는 거. 이런 건 우리가 열심히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사 문제, 굴절하고 전반사를 풀 때는 역진성과 샌드위치 토핑 제거, 물론 이거는 매질이 또 강조합니다. 3개 이상 1대만 가능해요. 2개일 때는 제거할 게 어딨어. 맞죠? 근데 3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3개 이상일 때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역진성은 언제나 활용된다는 거 기억합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기억. P의 파장은 A에서가, 자, 이제 굴절률 비교 차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나오죠. 람다 C, 람다 A, 람다 B. 그리고 뭐가 있지? VC, VA, VB. 여기서 비교하면 거꾸로. 오케이. 자,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맞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굴절률은 C가 A보다 작다. 맞죠? 오케이. 되게 재밌죠, 여러분? 이거 안 어려워요. 전반사는 좀만 익숙해지면 되게 간단합니다. 자, 세타1을 증가시키면, 세타1을 증가시키게 된 P는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럼 얘가 증가하다 보면은 얘도 증가하겠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세타2인 상황에서도 임계보다 큰 각도인데, 맞죠? 큰 각도인데 얘를 작게 함으로써 얘를 세타2를 증가시킴으로써 세타1을 증가시킴으로써 세타2도 커지겠죠. 그럼 이 각이 지금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임계각보다 더 커져버리겠죠. 그럼 전반선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따라 디귿은 땡, 기역 니은이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것들은 뭐냐면은 기역과 니은은 그냥 굴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굴절에 대해 물음, 그리고 파동의 물리량이죠. 근데 디귿이 뭐냐면 전반사의 여부예요. 그럼 전반사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우리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죠. 그냥 세타2, 세타1 이런 것. 그럼 이때는 대소 비교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역진성을 활용하든지 샌드위치 토핑 제거를 활용하든지 이렇게 대소 비교를 한 다음에 여기서 전반사의 가능성 여부를 따져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4번 문제 봅시다. 4번은 수능 문제네. 자, 봅시다. 그림은 광섬유에서 단색광이 공기와 코어의 경계면에서 I로 입사하여 코어 내에서 전반사하며 진행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코어와 클래딩의 굴절률은 각각 N1과 N2이며 코어와 클래딩 사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I의 최대값은 IM이다. IM, 역시 IM. 농담입니다. 자, 어쨌든 이 최대값이 IM이란 건 IMAX겠죠? IMAX. 영화관 가고 싶네, 갑자기. 4D, IMAX. 예전에 마션 영화를 보는데 IMAX 4D에서 봤거든. 쩔었어. 막 연기 나오고 막 공기 나오고 의자부터 킁킁킁거리고. 어쨌든 IMAX, IM입니다. 여기서. 오케이. 자, 그럼 중요한 게 이때 뭐냐면은 이 각을 점점 크게 하다가 어떤 이 I가 최대가 되었을 때 딱 전반사가 일어나고 더 커지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물어보는 거겠죠. 봅시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듯이 I하고 얘는 비례하죠. 그럼 얘는 I가 커짐에 따라 얘는 작아지죠.
즉 뭐냐면은 얘와 얘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작아지겠죠. 그럼 얘가 커지고 커지다가 어느 순간 요 각이 임계각보다 작아지면 전반사가 안 일어나겠죠. 그럼 딱 전반사가 일어나서 쭉 가는 그때의 각을 IM 최대값이라고 했네요. 자, 옳은 것을 고릅시다. 자, N1은 N2보다 크다. 맞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코어의 굴절률이 클리닝보다 커야 돼요. 기억 맞습니다. 자, 단색광의 속력은 공기에서가 코에서보다 큽니까? 그렇죠. 딱 보니까 공기에서 코어로 올 때 굴절 광선이 법선 방향으로 꺾여버렸죠? 그럼 얘가 굴절률이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굴절률이 작은 공기의 소속률이 더 크다. 니은 맞습니다. 자, N2를 작게 하면, 자, 봅시다, 여러분. N2를 작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N1과 N2의 굴절률 차이가 더 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N1이 N2보다 큰 거니까.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은 임계각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계각이 줄어든다는 것은 얘가 I가 더 커져도 결론적으로 이 값이 더 작아져도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따라서 I2를 작게 해버리면 굴절률 차이가 커가지고 임계각이 작아져 버리면 IM 오히려 더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D것은 땡.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돼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 가는 단색광 P를 공기에서 매질 A로 입사각 세타 A로 입사시켰을 때, 세트를 입사시켰죠? 굴절각 30도로 굴절해가지고 A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며 진행한다. 나는 가에서 A를 매질 B로 바꾸어서, 매질 A에서 B로 바꾼 거예요. 바꾸어서 P를 입사각 세타 B로 입사시켜. 달라졌어요, 입사각이. 이때 굴절각 30도로 굴절하여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며 진행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둘 다 공기죠. 이때 A의 굴절률은 루트 2이고 뭔가 계산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굴절이 나왔으니까. 단 세타 A가 세타 B보다 크답니다. 이 값이 요거보다 크죠. 그러면 현재 굴절 광선은 가에서가 더 많이 꺾였고 나에서가 적게 꺾였어요. 그럼 가에서 보면은 더 많이 꺾였기 때문에 공기와 A의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 차이가 나보다 크다. 이해되죠, 여러분? 가에서 공기와 A의 굴절률 차이가 나에서 공기와 B의 굴절률 차이보다 더 큽니다. 나에서 이렇게 할까요? 나에서 공기와 B의 굴절률 차이보다 더 크다. 요거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세타 A는 45도냐? 구체적인 수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기의 굴절률 1이기 때문에 기억을 구하기 위해서 스넬의 법칙을 적용합시다. 굴절률 1 곱하기 사인 세타 A는 어떻게 된다? A의 굴절 루트 2였으니까 루트 2 곱하기 사인 30이다. 그러면 세타 A가 얼마죠? 이 값은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2분의 루트 2니까는 세타 A는 45도가 맞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굴절률 값이 주어졌다는 것은 어쨌든지 이 스넬의 법칙이라든지 계산을 요구하는 거라는 것 좀 직감적으로 파악합시다. 자, 니은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고 물어봤는데 이 말은 A와 B의 굴절률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를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공기의 굴절률, 즉 외부의 공기는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A를 B로 바꾼 것밖에 없죠. 그런데 아까 미리 서두에서 말했지만 공기와 A 굴절률 차이가 공기와 B의 굴절률 차이가 더 큽니다. 알겠죠? 그러면 공기는 굴절률이 같은데 즉 공기보다 A, B가 굴절률이 더 큰 거는 맞죠. 왜? 굴절 광선이 다 법선을 꺾였기 때문에. 그럼 A, B가 공기보다 굴절률이 더 큰 상황에서 A가 더 많이 꺾였기 때문에 A의 굴절률이 B의 굴절률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래야지 공기와 굴절률 차이가 더 커지니까. 따라서 뭘 판단할 수 있냐? A의 굴절률이 B의 굴절률보다 크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게 좋습니다. 또는 이게 좀 헷갈린다 싶으면 스넬의 법칙을 간단하게 적용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의 굴절률 1 곱하기 사인 세타 A는 그 다음에 NA 여기서 A죠. 이걸 입사시켰어요. NA 곱하기 어떻게 된다? 사인 30이다. 나에서는 1 곱하기 사인 세타 B는 어떻게 된다?
NB의 굴절률 곱하기 사인 30이다. 자, 그러면 현재 보니까 세타 A가 더 큰 값이죠, 세타 B보다. 얘가 더 큰 값이기 때문에 요 전체 값이 얘보다 커요. 이거는 똑같은 상태에서 요 전체 값이 커지려면 굴절률이 커져야 되겠죠? 따라서 A의 굴절률이 B보다 큰 겁니다. 이렇게 판단해도 좋습니다. 또는 아까 말했지만은 굴절 광선이 많이 꺾일수록 굴절률이 잘 큰 거기 때문에 작은 거는 더 작아지고 큰 거는 더 커진다는 사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유는 자, 그래서 보면은 A가 굴절률이 더 크기 때문에 A의 속력이 더 작겠죠. 따라서 이유는 맞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D급 봅시다. 가에서 A와 C의 경계면에서의 임계각은 나에서 B와 C의 경계면에서 임계각보다 작습니까? 자, C는 같은데 A의 굴절률이 B보다 더 크죠. 그럼 A와 C의 굴절률 차이가 B와 C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굴절률 차이가 더 크면 어떻게 된다? 또 말합니다.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은 어떻게 되면 작아지겠죠? 따라서 A와 C의 임계각은 나에서 B와 C의 경계면에서 임계각보다 작아지겠죠. 따라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이렇게 미지수가 주어져 있거나 어떤 전반사를 구할 때 이런 뭐 굴절 한 개 주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굴절률 물어보거나 입사각 물어보거나 이런 거 말고 전반사의 가능 여부를 물어봐든지 임계각을 물어볼 때 여기서 딱 봤을 때 C의 굴절은 없으니까 계산이 힘든 경우는 이렇게 대수관계를 비교해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좋고 이제 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중간에 있는 코어의 굴절률을 매질을 바꾼 게 아니라 바깥에 입사시키는 매질을 바꾼 거예요. 저 머리가 아프죠? 그러나 똑같아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자, 그림 가는 매질 A에서 매질 B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세타라는 미지수밖에 없고 대소 비교만 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어떤 뭐 샌드위치 토핑 제거를 활용하든지 또는 그냥 대소 관계를 비교하면 됩니다. 또는 역진성을 활용하든지 그걸 굳이 안 써도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굴절률 차이 비교만 가지고도. 자, 들어봅시다. 자, 그림 가는 매질 A에서 매질 B와 C로 만든 광소미를 넣고 단색광 A를 A와 B의 경계면에 이 세타로 입사시켰을 때 B와 C의 경계면의 전반사가 하는 것 나타낸 거고, 나는 가에서 A를 매질 D로 바꿨대요. D로 바꿨을 때 A가 B와 C의 경계면에서 굴절하는 모습이다. 이 전반사 안 일어났죠. 얘는 전반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B와 C의 굴절률 차이는 일정합니다. 이해되죠? B와 C의 굴절률 차이는 일정한데, 즉 임계각은 같을 거예요. 임계각은 같은데 여기 입사해주는 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입사해주는 각은 가에서 매질 B와 C의 경계면에서 입사해주는 각은 임계각보다 클 테고 여기서 임계각보다 작다는 소리겠죠.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 잘 살펴볼 텐데 잘 봐요, 여러분. 이 각을 세타 1, 요 각을 세타 2로 합시다. 자, 그러면 요 각은 세타 1은 임계각보다 큰 거고 세타 2는 임계각보다 작기 때문에 전반사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세타 1은 세타 2보다 크구나라는 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잘 봐요. 똑같은 각 세타로 입사시켰는데 여기서는 세타 1, 세타 2, 즉 세타 1이 더 크다는 것은 여기서 굴절된 각이 세타 R이라 합시다. 여기서 굴절된 각이 세타 R1, 세타 R2라고 한다면 누가 더 세타 R1이 클까요? 세타 R2가 클까요? 자, 세타 2가 더 작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이 90도는 같고 얘가 더 큰 상황이겠죠. 아시겠습니까? 얘가 작을수록 이거와 이거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작기 때문에 얘가 더 큰 거겠죠? 오케이. 여기서는 요게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더 작은 거겠죠. 따라서 세타 R1이 세타 R2보다 현재 작은 상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은 각도 세타로 입사시켰는데 얘는 더 작은 굴절각, 얘는 좀 더 큰 굴절각. 그러면 결론이 뭐냐? 가에서 이 꺾이는 정도하고 나에서 꺾이는 정도를 비교했을 때 가에서가 더 많이 굴절돼 버렸죠. 가에서 더 많이 굴절됐다는 소리는 무슨 의미일까요? 가에서 광선이 더 많이 굴절됨. 그럼 가에서 광선이 더 많이 굴절됐다는 소리는 가에서 A와 B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나에서 D와 B 사이의 굴절률 차이보다 어떻게 된다? 크다는 소리겠죠.
많이 꺾였으니까. 그 말은 B는 일정한 상태에서 굴절률 차이 크려면 A, D보다는 B가 더 큰 상태다. 그쵸? 그러면은 A가 D보다 더 작아져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즉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작은 거는 더 작아지고 큰 거는 더 커지는 거겠죠.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NA는 ND보다 작다. 차이가 A가 D보다 더 작기 때문에 굴절률이 큰 B하고 더 차이가 커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꺾여버린다. 그래서 요 각도 비교해서 요 각도 비교하고 누가 더 많이 꺾였냐를 가지고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기억 봅시다. A의 속력은 뭐지? 뭐 풍선을 깜짝 놀랐네. 자, A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작습니까? 일단은 굴절률은 B가 C보다는 크겠죠? 따라서 A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작은 게 맞죠? 좋습니다. 굴절률은 A가 D보다 작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가에서 0보다 크고 세타보다 작은 입사각을 작은 입사각으로 A를 B에 입사시켜 버리면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더 작아지면은 얘가 더 작아지겠죠? 얘는 더 커지겠죠? 지금도 일어나는데 더 커지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럼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틀린 말이겠죠? 따라 답은 기억윤입니다. 이렇게 전반사 여부를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물리량을 물어보고 디귿에서 전반사 가능 여부 물어보려면 여기서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대소 비교 할 수 있겠죠? 대소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6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봅시다. 7번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여기서는 특징이 뭐냐? 일단은 미지수가 주어져 있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42도라는 특수각이 아닌 각이 주어졌죠. 그럼 일단은 계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계산하지 말고 최대한 우리가 아는 한에서 여러 가지를 써봅시다. 일단은 매질은 한 개, 두 개이기 때문에 샌드위치 쇼핑잭은 아닐 것 같고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다? 그냥 일반적인 입사각과 굴절각에 뭐 아까 그 코어처럼 그런 간단한 대소 비교를 한다든지 또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빛의 역진성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거를 써가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따라올 수 있겠죠?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공기에서 유리로 단색광을 전피에 입사각 40도로 입사시켰더니 유리의 옆면에서 반사각 세타로 전반사해버렸다. 공기와 유리의 경계면에서 임계각은 42도래요. 자, 공기와 유리의 임계각은 42도다. 그러면 42도로 입사시켰을 때 전반사 한다는 거겠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기억 봅시다. 단색광의 파장은 유리에서가 공기에서 짧다. 자, 이 보면은 딱 입사시켰을 때 굴절 광선이 법선으로 꺾였죠? 그 말은 유리의 굴절률이 공기보다 크구나. 그러면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 람다 공기, 람다 유리, 속력 유리, 속력 공기. 따라서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되겠죠? 따라서 파장은 유리에서가 공기에서가 짧다. 맞는 표현이겠죠? 좋습니다. 니은 봅시다. 세타는 임계각보다 크다. 자, 보니까 반사되어 나오는, 전반사되어 나오는 각이 지금 세타죠? 그럼 입사시켜 세타겠죠? 반사되는 똑같으니까. 그럼 이때 세타로 입사시켰는데 전반사했다? 그럼 임계각보다 큰 거겠죠? 맞습니다. 이제 디귿을 봅시다. 입사각이 80도가 되도록 단색광을 P로 입사시키면 80도. 그때 유리의 면에서 전반사 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42도, 임계각이 42도라는 거 쓰지 않았습니다. 요거를 잠깐 써보겠습니다. 자, 좀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서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빛이 쭉 와가지고 여기 42도로 입사시켰어. 그럼 42도로 입사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반사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임계각이 42도이기 때문에 일부분은 반사에 나가겠지만 일부분 이렇게 옆면을 타고 흘러야 되겠죠.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따라서 굴절각이 얼마가 된다? 90도가 되겠죠.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42도라면 요 삼각형에 쓰이는 90이기 때문에 요 각은 몇 도가 될까요? 48도겠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게 48도다. 그러면 이때 48도로, 자, 42도로 입사시켰을 때 굴절각이 90이라면 48도는 임계각보다 더 큰 거죠. 그러면서 완전 전반사 해버리겠죠. 아시겠습니까? 이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를 봐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요 면에서
90도로 입사시켜 버리면 빛의 역진성에 따라 나오는 각, 굴절각 그대로 다시 반대로 입사시키면 42도로 굴절한다는 소리겠죠. 아시겠습니까? 42도로 입사시켜서 90도로 굴절되었다. 그럼 요 매질에서 90도로 입사시키면 42도로 굴절된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너무 중요한데, 자, 여기서 빛을 이쪽으로 90도로 입사시킬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90도로 입사시키게 되면 아까 봤지만은 90도로 입사시킨다 42도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42도로 꺾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42도로 되게 되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전반사 해버리겠죠. 왜냐? 이게 42도고 이건 48도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럼 일단은 90도로 입사시키면 전반사 무조건 일어난다, 여기서. 그럼 만약에 이제 90도가 점점 작아집시다. 90도보다 점점 작은 각도로 입사시키면 입사각이 작아지기 때문에 굴절각 또한 작아지겠죠. 그럼 이 각은 90도가 89, 88, 80 될수록 이 42도 점점 작아질 겁니다. 42, 41, 40. 그럼 이게 42도보다 작아져 버리면은 요 각은 48도보다 더 커지겠죠. 그럼 여기서는 무조건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80도로 입사시킨다 하더라도 요 각은 굴절각은 42도보다 작아질 테고 여기서 일어나는 각은 48도보다 더 커지겠죠. 그럼 전반사는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전반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전반사 해버리겠죠. 오케이.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강조하지만은 광속이래. 빛의 역진성 할 수 있겠죠. 꼭 써야 돼요. 여기서 매질은 두 개이기 때문에 공기, 유리 두 개이기 때문에 뭐 샌드위치 토핑 제거 그런 거는 쓸 조건이 안 되고 빛의 역진성 거꾸로 가도 똑같이 간다. 이때는 주로 뭐 계산이 불가능할 때 대소관계 비교도 힘들 때 그때 역진성을 쓰면 아주 좋습니다. 할 수 있겠죠. 아까 뭐 6번처럼 대소관계가 쉽게 비교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비교하면 돼요. 굴절을 잘 비교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게 힘든 상황, 대소관계 비교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진성을 활용하면 정말 좋다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이 안 되는 구체적인 계산이 안 되는 또는 미지수가 많은 특수각이 아닌 상황에서는 그냥 단순히 입사각과 굴절각의 대소 비교를 한다. 그냥 계산이 간단하게 나올 때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처럼 굴절 차이 비교해서. 근데 그게 아닐 땐 또 역진성을 활용해서 해보자는 거. 알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 다음 8번 한번 봅시다. 8번도 되게 좋은 문제인데 이 문제는 좀 약간 고난도 어떤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들이에요. 3점짜리입니다. 이것도 배점 표시를 빠졌네. 한 4점 주고 싶다. 자, 어쨌든 자 봅시다. 그림은 공기 중에서 매질 A, B를 이용하여 만든 광섬유의 A를 향해 45도의 각도로 빛을 입사시켰더니 A와 B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A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의 임계각은 27도이고, 자, A에서 공기로 갈 때 임계각이 27도래요. 그리고 A에서 B로 진행할 때의 임계각은 60도랍니다. 일단은 특수각이 아닌 각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전반사 여부를 물어볼 때 계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대소 비교라든지 뭔가 또 광속이네. 빛의 역진성을 활용하든지 뭐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공기에서 A로 들어갔을 때 굴절 광선이 법선 방향으로 꺾여버렸죠. 그럼 굴절률은 일단은 NA가 누구보다 크다? N 공기보다 클 것이다. 그리고 A가 B로 갈 때 굴절 전반사 해버렸기 때문에 NA가 누구보다 더 크다? NB보다 클 것이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빛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빠릅니까? 그쵸? B의 굴절률이 A보다 작기 때문에 속력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B가 더 크겠죠? 기억은 맞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니은 봅시다. 니은 같은 게 조금 헷갈릴 텐데, 공기에서 A로의 입사각을 85도로 바꾸면 공기에서 A로 입사시키는 각을 뭘로 한다? 85도래요. 하필이면 85도지. A와 B의 경계면에서 전반사 하지 않냐 물어봤네. 전반사의 여부를 물어봤죠. 자, 전반사 여부를 두 개나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어렵기도 하고. 이때 우리는 뭘 쓸 거냐? 지금 현재 이 입사각하고 이런 것들 다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임계각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쵸? 쉽게 임계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입사각과 비교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때는 우리가 아주 멋진 빛의 역진성을 활용해 봅시다. 자, 이걸 쓸 거예요. A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임계각이 72도라고 했네. 그럼 또 하나의 상황을 가정할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거 하고 있다. 자, B, A, 그쵸?
아니 뭐야 여기가 A지.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자 공기에서 A로 진행할 때 임계각이 27도라는 거 뭐냐면 A에서 공기로 빠져나갈 때 이렇게 만약에 이 각이 27도겠죠? 27도로 밖으로 A에서 공기로 갈 때 27도로 해버리면 여기서 굴절각이 얼마다? 90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90도로 공기에서 A로 90도로 입사시켜버리면 27도로 굴절되어 들어간다는 거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그럼 요 부분에서는 입사각이 몇 도일까요? 얘가 90도기 때문에 얘가 27도, 얘는 몇 도일까요? 90에서 27 빼면 얼마지? 27 빼면은 67도인가? 63도죠. 63도. 쌤 산수를 잘 못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63도로 입사해버리네. 잘 봐요, 여러분. A에서 B로 진행할 때 임계각이 60도다. 그럼 63도니까 당연히 전반사 일어나버리겠죠.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따라서 90도로 입사시키면은 A와 B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네. 그런데 90도보다 각이 작아져요. 90도보다 각이 작아지게 되면은 요 굴절각도 27보다 작아지겠죠. 그럼 이서 A와 B 사이에 이때 입사각은 63보다 더 커지겠죠. 왜? 얘가 27보다 작아지니까 얘는 63보다 더 커질 겁니다. 그럼 63도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서는 반드시 전반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공기에서 A로의 입사각을 85도로 바꾸면 90도일 때도 일어나는데 85도로 가면은 굴절각이 27보다 작아지고 이때 A와 B 경계면에서 입사각은 63보다 커진다. 따라서 전반사 한다. 니은 땡.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만약 특수각 아니다. A씨 안 풀어. 이게 아니라 특수각이 아니면 이렇게 빛의 역진성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디귿 A의 굴절률이 더 큰 매질로 바꾸어도 A와 B 사이에서 경계면의 전반사합니까? A의 굴절률이 더 커져버리면은 A와 B 사이의 굴절이 차이가 더 커지죠? A와 B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임계각은 더 작아지겠죠? 지금도 전반사가 일어나는데 임계각이 더 작아지면 당연히 일어나겠죠? 땡큐. 일어납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문제 되게 좋기 때문에 꼭 풀어보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제 9번부터는 약간 구체적인 각도가 주어져 있고 이런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을 좀 해봅시다. 선지도 보면은 계산해서 나오는 문제죠. 자, 볼게요 한번. 그림은 단색광이 매질 A와 B의 경계면에서 각각 입사각 45도로 입사하여 굴절각 30도로 굴절한 후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피로 굴절각 60도로 굴절을 진행한다. 단색광이 P의 임계각으로 입사하기 위한, 자 여기 임계각이란 것은 굴절각이 얼마란 소리죠? 90도죠. 임계각으로 입사하기 위한 A와 B 사이에서의 입사각을 세타할 때 사인 세타 값을 구해라. 자 여러분 잘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A와 B 사이요 A에서의 입사각을 원해요. 언제일 때? C에서의 굴절각이 90도일 때. 임계각이니까 90도겠죠. 그럼 A와 C 사이 관계죠. 그러면은 뭘 쓰면 될까요? 아하, 샌드위치 토핑 제거. 이름 너무 귀엽다. 아무리 생각해도 쌤 제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재밌죠 여러분? 샌드위치 토핑 제거. 샌드위치 왜 어쨌든 샌드위치. 오케이 좋습니다. 먹고 싶네 갑자기. 서브웨이 맛있는데 그렇죠? 서브웨이 배고프네. 지하철 타고 서브웨이를 갈까요? 서브웨이를 타고 서브웨이를 먹으러. 되게 좋네. 자 봅시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A 같은 경우에 현재 우리는 굴절률을 모르는 상황이다. 그쵸? 모르는 상황인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입사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자 사인 세타를 구하는데 그럼 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굴절각이 얼마다? 90도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NA 오케이. 그리고 사인 45 맞습니까?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겠죠? 이게 아니죠. NA 사인 세타 맞죠 여러분? NA 사인 세타 여기서는 NA 굴절률을 NA라고 하고 NB라고 하고 NC를 합시다. 그럼 NA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될까요? 자 C에서는 굴절률 NC겠죠. NC 그 다음에 굴절률이 90이니까 사인 90이겠죠.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얘는 1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얼마냐? NA분의 NC가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NA분의 NC. 그럼 NA분의 NC의 굴절률은 어떻게 구하냐?
요 NA와 NC 또 A와 C 사이 관계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A와 B 사이에 요거는 지금 전반사가 일어날 때의 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 NA분의 NC를 알아야 되는데 이때 NA분의 NC를 구하기 위해 또 A와 C 관계를 파악해 봅시다. 어떻게 하냐? NA 사인 45도는 어떻게 된다? NC 사인 60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NA분의 NC는 얼마가 되죠?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루트 3분의 루트 2는 얼마가 되죠? 유리화시키면은 3분의 루트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 할 수 있겠죠? B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세 개 중에서 우리는 AC만 알고 싶다. 샌드위치 토핑 빡 제거해서 탁. 알겠죠? 오케이, 간단하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실제로 계산하는 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굴절률을 구할 수 있고 특수각이 주어질 때는 이렇게 전반사하는 각도라든지 여부를 구할 때 계산을 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봅시다. 이제 10번은 아까 9번에서 봤던 문제를 쌤이 약간 변형을 해봤어요. 다른 건 다 동일하게 둔 상태에서 C가 이제 쭉 진행하다가 공기와 만나는데 이 공기와 만나는 P점에서 전반사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한번. 그림은 단색광이 매질 A와 B의 경계면에서 입사각 45도로 입사하여 굴절각 30도로 굴절한 후 매질 B와 C 경계면에서 굴절각 60도로 진행해서 C와 공기와의 경계면 P점에 도달했대요. A의 굴절은 루트 3이랍니다. 루트 3이니까 뭔가가 계산을 해야 될 삘이 오죠. 좋습니다. 근데 공기의 굴절이 1이 돼요. 1이 돼요. 무조건 계산해야 되겠네. 삘이 오죠. 이 삘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 봅시다. 일단은 여기서 우리 여기까지 딱 본 상황에서 뭘 판단하면 좋냐면 누구의 굴절률이 가장 큰지 굴절률의 대소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45에서 30으로 굴절했네. 굴절광선이 법선을 꺾였네. 일단은 중요한 게 NB가 NA보다 크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데 굴절광선이 어떻게 됐죠? 오히려 법선 쪽 꺾이는 게 아니라 경계면 쪽 꺾여버렸죠. 그럼 C가 B보다 큰 상황이었죠. 맞죠, 여러분? C가 B보다 큰 거예요. 따라서 아니죠. 자, 이제 B하고 C를 비교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는 현재 B가 A보다 큰 건 맞다, 그쵸? 근데 B에서 C로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 굴절광선이 법선 쪽이 아니라 경계면 쪽 꺾여버렸죠. 그럼 C가 B보다 작아야 되겠죠.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가다 보니 꺾여버렸다. 따라서 NB는 누구보다 크다? NC보다 크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A와 C를 비교하는 일이네. A와 C 중에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을까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잘 봐요. 여기서 B에서 A로 갈 때는 B에서 A로 가는 이 광속 지금 이제 빛의 역진성을 쓰는 거예요. B에서 A로 갈 때는 30 입사각 30 굴절각 45도죠. 근데 B에서 C로 갈 때는 입사각 30 굴절각 45. 근데 B에서 C로 갈 때는 입사각은 30으로 같아요. 근데 굴절각이 얼마다? 60도죠. 누가 더 많이 꺾였을까요? 얘가 더 많이 꺾였죠. 그 말은 이게 B에서 A로 가는 것보다 B에서 C로 가는 게 더 많이 꺾였네. 더 많이 굴절. 더 많이 굴절된다는 것은 B와 C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는 겁니다. 자, A와 B 사이의 굴절률 차이보다 B와 C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얘는 더 큰 상황에서 얘가 더 큰에 따라서 C의 굴절률이 A의 굴절률보다 작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NB, NA, NC 이렇게 판단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굴절률 차이가 더 크면 클수록 작은 건 더 작아지고 큰 건 더 커진다. 근데 얘는 큰 건 일정하기 때문에 작은 것이 더 작아져야 되겠죠. 따라서 A보다 C가 더 작다. 그러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V 람다 반대 할 수 있겠죠. 자, 기억하시고 여기서는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빛이 거꾸로 간다는 역진성을 활용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또 이게 싫다. 그러면은 이제 토핑 제거. B 없애면은 A에서 45도로 들어갔네. 나올 때 60으로 튀어나왔네. 어떻게 될까요? 45도로 들어갔는데 60 튀어나온다? 법선 방향이 아니라 경계면 쪽 꺾여버렸죠? 그러면은 A가 C보다 큰 거겠죠. 이렇게 판단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생각나는 것대로 하면 돼요. 빨리 생각나는 걸 쓰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파장은 B에서가 A에서가 짧나? 자, 봅시다. B에서가 A보다 짧죠. 따라서 당연히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니은 봅시다. 굴절률은 C가 A보다 큽니까? No, 작습니다. 따라서 니는 땡. 알겠습니까? 자, 디귿. P에서 전반사 하냐? 전반사 가능 여부를 물어봤어요. 왠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 삐죠. 굴절률, 공기의 굴절률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바깥쪽에 빠져나가는 이 부분에 굴절률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계산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봅시다. C에서 공기로 빠져나갈 때 얘가 60도기 때문에 얘도 얼마다? 60도죠. 입사각은 주어졌다. 그러면은 이 60도가 임계각보다 큰지 작은지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맞죠? 60도가 만약에 임계각보다 작아버리면 전반사 안 하겠고 60도가 임계각보다 커버리면 전반사 하겠죠. 그럼 우리는 임계각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임계각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C의 굴절률을 알아야 되겠죠. A의 굴절률이 루트 3이기 때문에 C의 굴절률을 구하고 싶다. 요 둘만 비교하겠습니다. 샌드위치 토핑 제거. 좋습니다. 따라서 루트 3 사인 45는 NC는 모르니까 NC 사인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렇게 60을 꺾였죠? 따라서 NC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 사인 60분의 사인 45 분의 2분의 루트 2 따라서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따라서 곱하기 루트 3이죠. 자, C의 굴절률이 얼마나 소리죠, 여러분? 우리는 루트 2가 나왔다, 그쵸? 자, C의 굴절률이 루트 2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임계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봐요, 여러분. 되게 지금부터 중요한데 임계각을 사인 세타 C를 했을 때 루트 2 사인 세타 C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임계각으로 나간다 칩시다. 그럼 루트 2 사인 세타 C는 공기의 굴절률 1이고 굴절각이 사인 90이다. 그럼 이건 1이죠. 따라서 사인 세타 C는 어떻게 된다? 루트 2분의 1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뭐 2분의 루트 2가 될 텐데. 자, 근데 입사각이 60도라 했습니다. 그럼 60도면은 사인 60은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죠. 자, 2분의 루트 2와 2분의 루트 3 누가 더 클까요? 얘가 당연히 더 크죠. 얘가 더 작죠? 그럼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세타 C보다 60도가 더 크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60도는 세타 C 임계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반사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P에서 전반사 가능 여부를 물어봤는데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공기의 굴절률이 주어졌고 C의 굴절률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를 구하기 위해서 B를 제끼고 A와 C만 비교해서 C의 굴절률을 구한 다음에 얘의 굴절을 사용해서 어떻게 된다? 일단 입사각이 60도라는 건 알고 있고, 그럼 60도가 임계각보다 크냐 작냐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계각을 구하기 위해서 임계각을 사인 세타 C라고 한다면 우리 알다시피 굴절률 곱하기 입사각, 사인의 입사각의 사인 값은 그 다음에 굴절각 곱하기 굴절 매질의 굴절률. 기억나시죠? 그 스넬의 법칙. 그걸 적용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루트 2 곱하기 사인 세타 C. 아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여기 C만 합시다. C만 할 때 이렇게 세타 C로 입사했을 때 이렇게 현재 90도로 굴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1이다. 그쵸? 여기는 루트 2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 가지고 스넬의 법칙을 쓰면 여기서 뭐다? 루트 2 곱하기 사인 세타 C는 1 곱하기 사인 90. 따라서 이건 1이죠. 그럼 루트 2 사인 세타 C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 C는 2분의 루트 2다. 근데 우리가 입사시키는 입사각 60도의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이네. 그럼 얘보다 얘가 더 크네. 따라서 세타 C보다 60이 더 크다. 따라서 우리는 전반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억되게 계시겠죠?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도 전반사 여부를 가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계산을 통해 전반사 여부를 아는 것은 뭐냐면 언제 그러냐면은 구체적인 굴절률이라든지 공기의 굴절률이라든지 이런 게 주어질 때는 계산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이 문제는 꼭 풀 수 있어야 돼요. 복습 열심히 합시다. 자, 그 다음에 11번. 와, 11번 이제부터 너무 중요한데 프리즘 문제. 이제 우리는 프리즘은 이 매질에 있어서 삼각형 모양의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각도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작도하는 방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걸 위해 들고 왔고 프리즘까지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이제 자, 보겠습니다. 그림은 공기에서 정삼각 모양의 프리즘을 60도, 60도, 60도겠죠? 오케이. 점 P에 입사한 빛이 진행가 나타낸 것이다. 자, P에서 입사각은 60도, 굴절각은 30도이다. 자, 점 QR은 P에서 굴절된 빛이 프리즘의 표면에 도달한 지점이다. 그렇죠? 옳은 것을 고르라. 공기의 굴절률 1이다. 자, 뭔가 공기 바깥에 굴절률이 1이 주어진 걸 보아하니 뭔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죠. 그리고 특수각들이니까는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일단은 60도로 입사해서 30도로 굴절해 버렸죠.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
30도로 프리즘에서 30도로 입사각 빠져나가게 되면은 60도로 굴절한다는 사실. 역진성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30도면 요거는 60도. 그러면 얘는 얼마다? 60도.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법선을 딱 그었을 때 얘가 얼마다? 30도.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반사 나가는 빛도 30도.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가 30도면 쭉 나갔을 때 여기가 얼마다? 60도죠. 그럼 얘도 60도. 60도.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즘의 굴절률을 구하라. 자, 공기의 굴절률이 1이고 프리즘의 굴절률을 모르니까는 n이라 합시다. 그럼 구하는 방법은 들어갈 때 공기의 굴절률 1 곱하기 입사각 사인 60은 그 다음에 굴절률 몰라 n 곱하기 사인 30이다. 그럼 n은 얼마다? 루트 3이다. 맞죠, 여러분?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R에서 빛은 전반사 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봐요, 여러분. 현재 이 R이 가는데 R에서 법선을 그어봅시다. 그럼 입사각은 얼마가 될까요? 이게 총 90인데 요 각이 60이니까 입사각은 30이죠. 자, 30으로 프리즘에서 입사해 나가네. 30으로 입사해 나가면은 60으로 굴절해 버리죠. 30으로 입사해 나간다 어떻게 된다? 60으로 굴절해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따라 전반사 못합니다. 여기서 왼쪽에서 본 내용을 이해한다면은 빛의 역진성을 활용하면 30으로 굴절하면 60으로 굴절해 나간다. 따라서 전반사 하지 않는다. 이유는 땡. 아시겠죠, 여러분? 자, 디귿 봅시다. 디귿이 중요한데 P에서 입사각을 0도보다 크고 60도보다 작은 범위에서 변화시킬 때, 즉 얘를 이렇게 내린다는 거겠죠. 내릴 때 Q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Q를 보면은 Q에서 지금 현재는 전반사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봐요, 여러분. 여기서 Q에서 전반사 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Q에서 프리즘을 향해서 30도로 입사했기 때문에 30도로 반사한 빛도 있겠지만 일부분의 빛은 60으로 꺾여서 굴절해 나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럼 이 중요한 거는 이 전반사가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를 볼 텐데, 그럼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입사각이 뭐보다 커야 될까요? Q에서 입사각이 뭐보다 커야 된다? 임계각보다 커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임계각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프리즘에서 공기로 빠져나갈 때 임계각 구할 수 있죠. 왜? 프리즘의 굴절률 루트 3이고 공기의 굴절률 1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프리즘의 굴절률 루트 3 곱하기 프리즘에서 빠져나갈 때 임계각 사인 세타 C는 공기의 굴절률 1 곱하기 굴절각 사인 90. 그럼 얘는 1이네. 따라서 사인 세타 C는 루트 3분의 1이다. 즉 3분의 루트 3이다. 이까지 판단할 수 있겠죠. 물론 특수각은 아닐 것 같아요. 특수각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한 번씩 점검해 봅시다. 얘를 점점 작게 시키다 보면, 줄이다 보면은 요 굴절각 또한 줄어들겠죠. 아시겠습니까? 이 굴절각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요 각은 얼마에 가까워질까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얘가 60에서 거의 0으로 가까이 갈수록 요 값도 0으로 가까이 가겠죠? 그럼 요 각은 거의 90에 수렴할 거예요. 맞죠? 그럼 거의 90에 수렴한다. 이게 60이다. 그럼 요 각은 얼마가 될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P점이다, 그쵸? 그럼 거의,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럼 이렇게 엄청나게 각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튕겨 나갈 텐데, 요게 60도입니다. 그쵸? 그럼 이게 거의 60보다 엄청 작아서 0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얘도 거의 0에 가까이 가겠죠. 그럼 거의 0이 된다고 친다면 거의 수직이겠죠. 거의 90에 가까이 갈 테고, 얘는 거의 얼마가 될까요? 거의 30에 수렴하겠죠. 그럼 여기서 입사각은 거의 60에 가까이 수렴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60에 거의 가까이 갈 때 우리 알다시피 사인 60은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죠. 자, 2분의 루트 3이 큽니까? 3분의 루트 3이 큽니까? 당연히 2분의 루트 3이 크겠죠. 알겠습니까? 왜냐면 분모가 3보다 작아지니까 이 값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때 60에 가까이 갈수록 요 사인 세타, 즉 세타의 임계각보다 요 60이 더 커진다는 소리겠죠. 그 말은 여기서 이 얘를 점점 작게 할수록 여기서 이 각이 입사각이 Q에서 입사각이 60에 거의 가까워지겠죠. 거의 6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임계각 세타 C보다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요 값이 이거보다 크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맞는 표현이겠죠. 아니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틀리죠? 발생하기 때문에 D는 틀릴 거겠죠. 따라서 답은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요거 여러분 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반사 가능 여부를 따질 때 외부에 공기 굴절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을 통해서 해야 되고, 간단한 계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임계각에 대한 임계각의 쌓인 값 찾은 다음에 굴절 입사각을 이용해서 입사각의 쌓인 것과 비교해서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냐, 요거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필요한 것, 기억할 거는 빛의 역진성 꼭 활용해야 돼요. 역진성 활용해야지 R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는지 아닌지 알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반사 가능 여부를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었다. 아시겠죠? 오케이, 11번 할 수 있고, 11번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프리즘,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어릴 때는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이것 또한 아주 고난도 모의고사 문제에서 발췌해 왔는데 정말 좋은 문제니까 여러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림 가와 같이 공기 중에 놓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프리즘의 점 P에서 빛이 처음 진행 방향에 대해서 15도만큼 굴절되었대요. 자, 그림란은 공기 중에 놓인 가와 같은 재질의 같은 재질이죠. 굴절율이 같을 거예요. 오케이. 정삼각형 프리즘에 입산 동일한 빛이 굴절한 후 Q에서 전반사 아니죠. 그냥 반사하여 R에 도달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라. 자, 볼게요, 여러분. 프리즘에서의 전반사의 임계각은 45도보다 작다. 처음부터 바로 물어보죠. 되게 중요해요. 지금 너무 어려운데 이 문제 잘 따라와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P에서 딱 법선을 그어봅시다. 법선을 그었을 때 이게 직각이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다? 45겠죠. 그럼 얘도 얼마다? 45겠죠? 그럼 얘는 90이기 때문에 얘도 45겠죠. 그럼 얘가 45도라는 것은 요 각도 45겠죠. 자, 그럼 여러분 봐요. 요 가에서 보면은 빛을 법선과 45도의 각으로 입사 시켰더니 45 더하기 15, 60도로 굴절. 그럼 45도로 입사시키니까는 굴절해버렸네. 전반사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그 말은 45도는 임계각보다 작다는 소리입니다.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전반사의 임계각은 45도보다 크겠죠. 왜냐하면은 작아버리면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어야지. 근데 임계각이 45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반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기건 땡.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이때 이제 나로 넘어가서 Q에서의 입사각을 15도나 물어봤네. 이야, 이제 잘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정삼각형이랬기 때문에 얘가 60도, 얘가 60도, 얘가 60도. 그럼 얘가 60도라는 거는 얘는 90이죠? 그럼 요거는 몇 도일까요, 여러분? 60이고 90이고 얘는 30도.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30인 상태인데, 그럼 얘가 30이라면 이렇게 따졌을 때 얘가 얼마죠? 30도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법선을 그어 봅시다. 법선을 그었을 때 이 각이 30도면 요거는 90이기 때문에 얘는 60이겠죠? 자, 오, 어디서 봤지? 자, 이제 빛의 역진성입니다. 여기서 45도로 입사시켰더니 60으로 굴절했죠. 반대로 60도로 입사시켜버리면은 프리즘 내에서는 45도로 굴절한다는 겁니다. 즉, 공기에서 60도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공기에서 60도로 입사시켜버리면은 프리즘에서 45도로 굴절해버린다. 그러면 공기 중에서 60도로 입사시켰죠. 그럼 여기서 45도로 굴절해야 되기 때문에 요 각이 얼마다? 15도. 아시겠죠? 요 각이 15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Q에서 법선을 그었을 때 이게 15다, 요것도 15다.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가 15면은 얘도 15다. 아시겠죠? 다 니은 봅시다. Q에서 입사각은 15도다. 맞는 말이죠. 야, 골 때린다 이거. 자, 오케이. Q에서 입사각이 15고 이렇게 빠져나온다. 자, 여러분 이제 또 중요합니다. 얘가 90도인데 얘가 15야. 그럼 이건 몇 도죠? 75도겠죠. 75, 60도, 135. 요 각은 얼마죠? 135, 180에서 135 빼면은 45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R에서는 결론적으로 이게 법선일 때 이게 45도면은 이건 몇 도죠? 90도에서 45니까 45도겠죠. 그럼 R에서는 현재 프리즘에서 공기로 갈 때 45도로 입사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45도로 입사시켰더니 60도로 굴절하죠? 45도로 입사시키면 60도로 굴절할 거예요. 따라서 R에서 빛은 전반사가 할 수 없겠죠. 왜? 45도 자체가 아까 전에 임계각보다 작은 각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프리즘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빛의 역진성. 알겠죠? 빛의 역진성을 활용해가지고 뭘 찾아내야 되냐면은, 관계. 요거를 추려내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문제에서는 역진성을 활용해서 임계각과 입사각의 관계를 찾아낸 겁니다. 간단한 작도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헷갈리면 학교에서 반드시 물어보세요. 반드시 물어봐서 질문을 통해서 반드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전반사에 관련된 문제 12문제를 풀었는데, 쉬운 문제부터 아주 고난도까지 풀어봤습니다.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풀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문제를 딱 봤을 때 특수각이라든지 또는 굴절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주어진다면 전반사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임계각의 사인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입사각의 사인값을 이용한 다음에 그 두 개를 많이 비교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었고, 근데 아까 문제 여러 가지 문제처럼 실제로 특수각이 아닌 각이거나 그리고 무지수가 많이 주어지거나 또는 굴절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는지 안 하는지 구하기 힘들어요. 그때는 실제적인 계산보다는 빛의 역진성이라든지 샌드위치, 토핑 제거라든지 또는 이제 입사각과 굴절각의 대소관계, 굴절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입사각과 이런 굴절각의 또는 임계각의 대소관계를 잘 비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프리즘에서는 또 빛의 역진성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이해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습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오케이. 열심히 해서 또 실력 빡 올려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사는 진짜 잘 써야 되는 게 굴절일이 주어지고 할 때 스넬의 법칙을 잘 써야 되지만 이런 빛의 역진성을 또 잘 활용해야 된다. 이게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고 여러분 열심히 문제 풀어보고 복습도 하시고 모르겠으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이팅 하시고 또 열심히 풀어보도록 합시다.